지금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단 한 마리의 생명체가 미국 전역을 뒤흔들어 버린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존재가 이런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니요. 미국인들은 수십 년간 동양 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워했고 언어의 벽은 넘을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것을 한국의 조용한 존재 하나가 해낸 겁니다. 바로 완전히 망가진 가족과 절망에 빠진 공동체 사이에서 기적 같은 변화를 일으켜낸 것이죠. 도대체 이 작은 존재는 어떻게 이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30년 경력의 베테랑인 저조차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운명이었던 거죠.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홀로 남아 묵묵히 지켜낸 한국의 정신.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당신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을 멈출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조지 윌킨스, 65살이고 퇴직한 소방관입니다. 미주리의 작은 농장에서 11살 딸 에밀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 4시쯤이었죠.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연기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30년 넘게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몸에 밴 본능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창문 밖을 봤는데 뒷마당 헛간 쪽에서 주황빛 불꽃이 하늘을 핫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내 사라를 잃었던 그날 밤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같은 연기 냄새, 같은 주황빛 불빛.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급하게 잠옷바람으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에밀리, 에밀리. 딸을 부르며 집안을 뒤졌지만 침대는 비어 있었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에밀리는 가끔 밤에 헛간으로 나가서 아기 고양이들을 보곤 했거든요. 설마 지금도 그곳에 맨발로 뒤뜰을 달렸습니다. 자갈이 발바닥을 찔렀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헛간에 가까워질수록 열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불길은 이미 지붕 절반을 삼키고 있었고 연기가 검은 구름처럼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빠, 아빠 도와줘. 에밀리의 비명이 헛간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목이 터져라 울부짖는 소리였어요. 3년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던 딸이 그 순간만큼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헛간 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굳어버렸어요. 문틀이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고 안쪽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죽던 그날처럼 저는 또다시 불 앞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뭔가가 제 옆구리를 거칠게 밀어젖혔습니다. 털북숭이 무언가가 번개처럼 제 곁을 지나쳐 불길 속으로 돌진했어요. 개였습니다. 갈색과 흰색이 섞인 중간 크기의 개가 망설임 없이 화염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개를 알고 있었어요. 석 달 전에 보호소에서 데려온 진돗개 호프였습니다. 평소엔 조용하고 사람을 잘 따르지 않던 그 개가 지금은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몇 초 후 연기 사이로 호프가 나타났습니다. 입에는 에밀리의 잠옷자락을 물고 있었어요. 호프는 딸을 질질 끌며 헛간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에밀리야. 딸을 안아 올리는 순간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헛간 지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였어요. 만약 호프가 몇 초라도 늦었다면 에밀리를 안전한 곳에 눕힌 뒤 호프를 봤습니다. 걔는 털이 그을리고 다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지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축 늘어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개가, 이 한국에서 온 개가 제 딸을 구했다는 걸, 저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낸 거였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저는 호프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에밀리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말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몇 분만 늦었어도 연기 중독으로 위험했을 겁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호프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진짜 영웅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한국에서 온 이 작은 개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이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저희 집은 조용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에밀리는 3년 전부터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인 사라가 집 화재로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로요. 그날 밤 저는 출동 중이었어요. 다른 집 화재를 진압하러 가면서 무전기로 들었습니다. 우리 집 주소가 호출되는 소리를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라는 에밀리 방에서 연기에 질식해 쓰러져 있었고 에밀리는 마당에서 울부짖고 있었어요. 소방관인 제가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은 구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에밀리는 말을 잃었어요. 정확히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려고 하다가도 금세 다물어 버렸어요. 마치 말을 하는 순간 엄마가 정말 죽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처럼요. 의사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했지만 저는 달랐어요. 딸이 저를 원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소방관이면서 엄마는 왜 구하지 못했냐고, 다른 사람들은 구하면서 엄마는 왜 늦었냐고 묻는 것 같았거든요. 저 역시 말을 잃어갔어요. 동료들과도 어색해졌고 이웃들과 눈을 마주치기 힘들어졌습니다. 퇴직 후에는 더욱 심해졌어요. 밤마다 그날의 악몽을 꾸었습니다. 사라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 도착했을 때의 그 정적, 에밀리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에밀리는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렸습니다. 색연필로 강아지를 그리고 새를 그리고 가끔은 엄마 얼굴을 그렸어요. 그림 속 엄마는 항상 웃고 있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에밀리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에밀리를 학교에 데려다 줄 때 다른 아이들이 엄마 이야기를 하면 에밀리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점심 도시락을 싸줄 때도 사라가 자주 넣어주던 딸기는 절대 넣지 않았습니다. 딸이 울까 봐서요. 저녁 식사 시간은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예전에는 사라의 웃음소리와 에밀리의 제잘거림으로 가득했던 식탁이 이제는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저는 딸에게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고 에밀리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어요. 호프를 데려온 것도 그런 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석 달 전 토요일 오후 마을 보호소에 갔을 때 그 개를 처음 봤어요. 다른 개들은 모두 짖고 뛰어다니는데 호프만 우리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보호소 직원이 말했어요. 저 개는 한국에서 온 진돗개인데 군견 훈련을 받다가 성격이 독립적이라고 탈락했다고요. 그 후에 입양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왔는데 벌써 3가정에서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주인한테 애교도 안 부리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는 이유에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저와 에밀리도 그랬거든요. 사라를 잃은 후로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어졌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졌습니다. 이 개도 뭔가를 잃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데려왔을 때 에밀리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호프를 보고도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잠깐 바라보더니 다시 자신의 그림에 집중했어요. 호프 역시 에밀리를 힐끗 보더니 거실 구석으로 가서 둥글게 몸을 말고 누워버렸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우리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 안 하는 딸, 말 안 하는 아빠, 짖지 않는 개. 각자 다른 공간에서 각자의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호프는 묘한 개였습니다. 제가 밤에 악몽을 꾸고 깰 때마다 언제나 침실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것처럼요. 에밀리가 뒤뜰에서 그림을 그릴 때도 호프는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관심하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에서 말이에요. 딸이 울 때도 호프는 조용히 다가와서 그 곁에 누웠습니다. 위로하려 하지도 방해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함께 있어줬어요. 어느 날 저녁 에밀리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났습니다. 약을 먹이고 재웠는데 한밤중에 깨보니 호프가 에밀리 침대 옆에 누워 있었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 곁에 오지 않던 개가 딸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던 거예요.
에밀리의 손이 호프의 털을 무의식 중에 쓰다듬고 있었어요. 잠든 채로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딸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프는 에밀리가 어디 가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학교에 데려다 줄 때도 뒤뜰에서 놀 때도 항상 적당한 거리에서 지켜봤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된 것처럼요. 에밀리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호프를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릴 때 호프가 보는지 확인하곤 했고 가끔은 그림을 호프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개 그림도 늘어났어요. 갈색과 흰색이 섞인 개가 아이와 함께 있는 그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셋 모두 상처받은 존재들이지만 서로를 치유하고 있다는 걸요. 호프는 우리에게 말없는 위로를 주고 있었고 우리는 호프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호프가 화재 현장에서 에밀리를 구했을 때 저는 이 개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어요. 한국에서 온 이 작은 생명이 우리 가족의 구원자였던 거죠. 호프가 에밀리를 구한 소식은 마을에 금세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커뮤니티 센터와 상점가에서 수군거렸어요. 어떤 이들은 신기해했고 어떤 이들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정말 개가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마을 커뮤니티 센터장인 낸시 브룩스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45살의 그녀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에 관심이 많았어요. 낸시는 저를 붙잡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려 했고 지역 신문에 제보하겠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좋아한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우리 옆집에 사는 랜디 맥노웨는 노골적으로 불쾌해했어요. 랜디는 58살의 부동산 중개업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굵어서 항상 위압적이었어요. 그는 제 앞에서 비웃듯 말했습니다. 개 따위가 뭘 지킨다는 거냐? 자네도 소방관 출신이면서 그런 헛소리를 믿어? 랜디의 말투에는 묘한 확신이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동네 땅을 사들이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제 목장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날 밤부터 호프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집안에서 조용히 지내던 개가 밤마다 뒷마당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어둠 속을 응시하곤 했습니다. 개를 불러봐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그저 울타리 너머 랜디 집 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경찰인 톰 해리슨이 찾아왔어요.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알려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전기 계통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했지만 톰의 표정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어요. 사실 현장에서 약간 이상한 점이 있긴 했어. 화재 패턴이 좀 부자연스럽다고 하더라고. 마치 외부에서 시작된 것 같다는 거지. 톰이 떠난 후 저는 혼자 뒷마당을 둘러봤습니다. 헛간 터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불길이 시작된 지점이 건물 안쪽이 아니라 뒤편 울타리 근처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호프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개는 코를 킁킁거리며 특정 지점을 계속 냄새 맡았습니다. 바로 울타리와 헛간 사이의 좁은 공간이었어요. 호프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여기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랜디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큰 편이라 내용이 일부 들렸어요. 아직 안 됐다는 말, 고집 센 늙은이라는 표현, 좀 더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후로 호프의 경계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밤마다 뒷마당을 순찰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나면 귀를 쫑긋 세웠어요. 마치 위험이 다시 올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가 물어봤어요. 아빠, 호프는 왜 밤마다 밖에 나가? 딸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호프의 행동을 보면 분명히 뭔가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를 지키려는 것 같다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랜디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불빛이 때때로 우리 집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프는 여전히 뒷마당에서 조용히 경계를 서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이 작은 수호자가 우리 가족을 위해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호프의 진짜 실력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화재가 다시 발생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경이었어요. 에밀리는 뒷마당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임시 창고 근처의 그네에 앉아서 색연필로 호프를 그리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도 시원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죠. 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호프는 평소처럼 에밀리 근처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요. 모든 게 평범했어요. 너무나 평범해서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호프가 벌떡 일어났어요. 귀를 바짝 세우고 뒷마당 끝쪽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온몸에 긴장이 흘렀어요. 저는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지만 별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초 후 연기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또다시 그 냄새였어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임시 창고 뒤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에밀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네는 비어 있었고 색연필만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딸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연기는 점점 짙어졌고 주황빛 불꽃이 창고 지붕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호프가 제 앞으로 달려왔어요. 걔는 낑낑거리며 창고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제 바지를 입으로 잡아 끌기 시작했어요. 에밀리가 창고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창고 문은 열려 있었지만 이미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안에서 에밀리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딸의 목소리가 창고 깊숙한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너무 짙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라를 잃었던 그날처럼 불 앞에서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호프가 저를 밀치고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걔는 연기 속에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에밀리가 있는 방향을 찾아갔어요. 얼마 후 창고 안에서 에밀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걔가 딸을 찾은 거였어요. 몇 분 후 호프가 에밀리의 손목을 입으로 물고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에밀리는 연기를 많이 마셨는지 기침을 하고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었어요. 에밀리가 제 품에 안기며 외쳤습니다. 아빠, 호프가 또 날 구했어. 목소리에 감격이 섞여 있었어요. 딸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연달아서 감정을 담아서 말이에요. 3년 만에 듣는 온전한 문장들이었습니다. 호프는 털이 그을리고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에밀리 곁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랜디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인 것처럼 말투에 연기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쯤 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어요. 다행히 창고만 일부 탄 정도였습니다. 소방관은 몇 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에밀리는 계속 말을 했습니다. 호프가 어떻게 자신을 구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호프가 얼마나 용감한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 온 개들이 다 이렇게 용감한지도 물어봤습니다. 딸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저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호프는 단순히 용감한 개가 아니었어요. 이 개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프를 안아주며 고맙다고 속삭였어요. 개는 제 손을 핥으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은 당연한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2번의 화재가 우연일 리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랜디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호프만이 그것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호프는 화상을 입고 사흘 동안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털이 일부 그을리고 발가락에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수의사는 개가 이렇게 용감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며 감탄했습니다. 에밀리는 매일 병원에 가서 호프를 보고 싶어 했어요. 창문 너머로 호프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을 했어요.
3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아이가 이제는 하루 종일 호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프는 병원에서도 계속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마치 위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요. 수의사는 보통 개들은 화상을 입으면 위축되는데 이 개는 오히려 더 경계심이 강해진 것 같다고 말했어요. 호프가 집으로 돌아온 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낸시 브룩스는 꽃다발을 들고 왔고 마을 신부인 클레멘스도 호프를 축복해 주러 왔어요. 심지어 지역 신문 기자인 마이클 로드리게스까지 취재를 나왔습니다. 마이클은 젊은 기자였는데 호프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며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그는 진돗개의 역사와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기사를 쓰기 위해 한국 진도군청에도 연락해 볼 생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지역 경찰인 톰 해리슨이 또다시 찾아왔거든요. 톰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두 번째 화재 조사 결과도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했어요. 전기 계통은 이상이 없었고 자연발화 가능성도 낮다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위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톰이 떠난 후 저는 뒷마당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화재 현장 근처에서도 이상한 흔적들이 있었어요. 울타리 밑에 누군가 기어간 듯한 자국이 있었고 풀이 부자연스럽게 눌려 있었습니다. 호프도 그 자리를 유심히 냄새 맡았어요. 개는 낑낑거리며 울타리 너머 랜디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랜디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표면적으로는 호프의 안부를 묻는다고 했지만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이 동네에 화재가 자꾸 나니까 불안하지 않냐며 혹시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생각은 없냐고 물었어요. 특히 에밀리 같은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안전상 말이라고 했습니다. 랜디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어요. 마치 협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개 믿고 너무 안심하지 말라며 개가 아무리 영리해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어요. 호프는 랜디가 있는 내내 으르렁거렸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개였는데 랜디만 보면 털을 곤두세웠어요. 랜디가 떠난 후 에밀리가 랜디 아저씨가 왜 호프를 싫어하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아마 개를 무서워하나 보다고 대답했지만 딸의 말이 맞았어요. 호프는 절대 무서운 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하고 신중한 개였어요. 하지만 랜디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호프의 순찰이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상처가 아직 다 낫지도 않았는데 밤마다 뒷마당을 돌며 경계를 섰어요. 제가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개는 자신만의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새벽 호프의 낮은 으르렁거림에 잠이 깼습니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울타리 근처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실에서 나와 현관으로 향했어요. 호프는 이미 뒷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호프가 조용히 밖으로 나갔어요. 개는 그림자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도 뒤따라갔지만 그림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하지만 증거는 남아 있었습니다. 울타리 밑에 빈 기름통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에 계속 화재를 일으키려 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호프가 그것을 막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에서 온 이 작은 개가 우리 가족의 수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싸움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그로부터 사흘 후에 왔습니다. 화요일 밤 11시경이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이미 잠들었고 호프는 평소처럼 뒷마당에서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모든 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프가 짧고 날카로운 짖음을 냈어요. 평소에는 절대 짖지 않던 개가 경고음을 낸 거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뒷문을 열고 나가니 호프가 울타리 근처에서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개의 온몸에 긴장이 흘렀어요. 귀는 바짝 서 있었고 꼬리는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끄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호프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어요. 개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랜디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급하게 뒤따라갔어요. 랜디의 뒷마당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큰 기름통을 끌고 있었고 한 손에는 성냥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 집 울타리 바로 근처까지 와 있었습니다. 랜디. 제가 소리치자 그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조지. 여기서 뭐 해? 제가 뭐 하냐고요? 당신이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랜디는 기름통을 발로 차서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호프가 그의 다리에 달려들어 바지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게 좀 떼어놔. 미친 개 같으니. 랜디가 호프를 발로 차려 했지만 개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제가 소리쳤을 때 다른 이웃이 들었나 봐요. 톰 해리슨과 다른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랜디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기름통 옆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랜디 맥로웬 방화 혐의로 체포합니다. 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랜디의 주변에는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기름통, 성냥, 그리고 우리 집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신발 자국까지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우리 집에 불을 지르려 했어요? 제가 물으니 랜디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랜디는 우리 동네 일대에 대형 리조트를 짓기 위해 부동산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장이 한가운데 있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저를 쫓아내기 위해 화재를 일으킨 거였어요. 처음에는 헛간에 불을 내서 저를 겁주려 했는데 호프가 에밀리를 구하는 바람에 오히려 화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도를 했지만 또 실패했고 이번에는 아예 집 전체를 태워버리려 했던 거였어요. 이게만 없었으면 성공했을 텐데. 랜디가 호프를 노려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호프는 꿈쩍도 않고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연함이 가득했어요. 경찰이 랜디를 연행해 갈 때 저는 호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호프야. 정말 고맙다. 걔는 제 품에서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어요. 그리고 집 쪽을 바라보며 짧게 짖었습니다. 마치 이제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에밀리가 모든 걸 알게 됐을 때 말했어요. 아빠, 호프가 우리를 지켜준 거야. 진짜 영웅이야. 그날부터 호프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단순한 영웅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온 이 작은 개가 우리 가족을 구원해 준 거였습니다. 랜디가 체포된 후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호프의 이야기가 지역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곧이어 전국 뉴스에까지 보도됐어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가 미국 가정을 구했다는 소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습니다. 마이클 로드리게스 기자가 쓴 기사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는 호프의 과거를 추적해서 한국 진도군청까지 연락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호프는 원래 한국에서 우수한 혈통의 진돗개로 태어났지만 너무 독립적인 성격 때문에 군견 훈련에서 탈락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독립성이야말로 호프가 우리 가족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다른 개들은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지만 호프는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했거든요. 진도군청에서는 호프의 소식을 듣고 감격했다고 했어요. 한국의 국견이 멀리 미국에서 영웅이 되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소포가 배달됐어요. 한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전통적인 한국 문양이 새겨진 은색 목걸이였습니다. 그리고 태극 문양과 함께 한글로 수호자라고 적힌 배지도 함께 있었어요. 편지도 있었습니다. 진도군청에서 보낸 것이었는데 한국어와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호프가 한국의 자랑이라고 했고 멀리 미국에서도 진돗개의 정신을 보여주어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밀리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호프는 정말 특별한 개야. 한국 사람들도 호프를 자랑스러워해. 호프에게 그 목걸이를 채워주는 순간 개는 마치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예전에는 호프를 이상하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봤어요. 아이들은 호프를 보면 달려와서 쓰다듬고 싶어 했고
어른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호프를 위한 작은 축제를 열었어요. 낸시 브룩스가 주도했는데 그녀는 호프를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불렸습니다. 클레멘스 신부는 호프를 축복하며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개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날 축제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에밀리의 변화였어요. 3년 동안 말을 잃었던 아이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호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호프는 용감하고 착한 개예요. 저를 2번이나 구해줬어요. 에밀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하고 또렷했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와 함께 호프를 쓰다듬으며 이야기했어요. 우리 가족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호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었는지를 말이죠. 아빠, 엄마도 호프를 좋아했을까? 에밀리의 질문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라 이야기를 꺼낸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물론이야. 엄마는 동물을 정말 사랑했으니까. 호프를 보면 분명 기뻐했을 거야. 엄마가 하늘에서 호프를 보내준 건 아닐까? 딸의 말에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라가 우리를 지켜보다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호프를 보내준 것일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날 밤 처음으로 우리 가족은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호프는 더 이상 밤 순찰을 하지 않았어요. 위험이 모두 사라졌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 온 작은 수호자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준 거였습니다. 호프의 이야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간 지 1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먼저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호프의 이야기가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며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호프는 단순히 우리 가족을 구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어요. 말을 잃었던 딸이 다시 웃고 떠들게 해주었고 상처받은 아버지인 제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개는 한국의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정말로 호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미국 전역에서 진돗개 입양 문의가 폭증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호프 같은 개를 키우고 싶다며 한국견 보호소에 연락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한 마리의 개가 만들어낸 기적이 다른 많은 개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지역 신문사에서는 호프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이클 로드리게스 기자가 직접 집필을 맡겠다고 했어요. 그는 여전히 호프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어요.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웃었습니다. 무엇보다 호프와 함께 있을 때의 그 밝은 모습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아빠, 나도 커서 동물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딸의 꿈도 생겼습니다. 수의사가 되어서 호프 같은 개들을 치료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호프와 함께 뒷마당을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오히려 외롭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호프는 제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때때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하늘에 있는 사라에게 말이에요. 호프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걔는 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의젓해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 우리 가족을 다르게 봤습니다. 예전에는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존경과 따뜻함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호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변화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가 잠들기 전에 말했어요. 아빠, 한국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전해줘. 호프를 우리에게 보내줘서.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로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한국 대사관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호프의 이야기가 한국에서 큰 감동을 주었고 한미 우정의 상징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언제든 한국을 방문해서 호프의 고향 진도를 구경해 보라고 초대해 주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한국에 가볼까?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호프가 태어난 그 땅을, 이런 훌륭한 개를 만들어낸 그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감사 인사였어요. 한국의 친구들께 여러분이 키워낸 진돗개 한 마리가 미국의 작은 농장에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호프는 우리에게 용기를, 희망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하지만 강하고 묵묵하지만 따뜻한 그 마음 말입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호프는 평소처럼 뒷마당에서 별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경계하는 게 아니라 그저 평화롭게 밤하늘을 감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장 조용한 친구가 가장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여러분도 주변의 작은 영웅들을 찾아보세요. 그들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니까요.